한국의 황금세대 선수들을 좀비 축구로 만들어 놓은 클리스만이 카타르에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클리스만은 또 손흥민을 혹사시키겠다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제 입국해서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쏟아내었지만 그 중에 제일 황당한 것은 손흥민을 또 활용하겠다라는 장담입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단 1분도 쉬지 않고 2경기 연속 연장전에 총 540분을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몸이 재산인 선수를 아무런 작전도 없이 좀비처럼 뛰게 한 감독이 또 손흥민을 찾고 있습니다. 클리스만의 계약 위약금을 모금하자는 여론도 있는데 조만간 손흥민 차출 중단 시위까지 있을 판입니다. 클린스만이 손흥민의 대표팀 은퇴설을 일축하며 다음 3월 A매치 기간에도 계속 주장 완장을 찰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손흥민은 요르단전 이후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듯하다며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국내 언론에서 손흥민의 대표팀 은퇴 시사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국한 클린스만은 손흥민은 다음 달 A매치 기간을 비롯해 향후 변함없이 대표팀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도 팀의 주장이고 리더이며 3월에도 당연히 주장으로서 대표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시안컵 트로피를 한국에 들고 오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목표를 설정하면 된다. 새로운 목표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요르단전 패배 이후 잠시 감정적으로 울컥한 것뿐이고 월드컵 본선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함께하면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주장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손흥민과 문자를 주고 받았다라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와 같이 뛰어난 선수는 트로피를 한국에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크게 마음 아파할 수 있다. 나는 그의 말과 감정을 이해했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을 뿐이다는 의견이 마치 손흥민이 클리스만에게 설명해준 것처럼 밝힌 것입니다. 어제 밤늦은 시간 공항에는 엿이 날아들고 욕설이 난무하는 거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스만의 경질은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클리스만이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최고 결정권자인 정몽규 회장도 경질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민과 언론이 강한 비난을 해도 정몽규의 뜻을 확인한 클리스만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국민과 언론을 더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과 표현은 한마디도 없었고 초지일관 자화자찬의 평가뿐이었습니다. 사퇴 압박 여론의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우리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잘 준비하겠다. 조별 예선에서 요르단과 말레이시아전에서 충격적인 무승부 경기를 하고 토너먼트에서 사우디와 호주전 2경기를 연장 승부차기와 연장전으로 끌고 가고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지적에도 미소를 보이면서 왜 그럴까? 우리는 1년 동안 성장했고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벤투는 8강에서 탈락하고 자신은 4강까지 갔는데도 왜 한국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질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16강 사우디전, 8강 호주전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행복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좀비 축구로 연장에 승부차기까지 하면서 혹사시키는 경기로 겨우 이겼다고 행복해합니까? 그나마 이겨서 정말 다행이다는 심정으로 박수를 보낸 것인데 한국인들도 환호했잖아라는 식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외에서 살 것이고 조만간 다시 출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뭐 잘 모르고 비판하는 것은 당신들 자유이지만 이런 것이 원래 국가대표 감독직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충고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의 경기를 참관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결국 유럽 축구리그를 쭉 돌아다니면서 방송사 인터뷰하고 해설하면서 돈까지 벌겠다고 미리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카타르에서 정몽규 회장과 2번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앞으로 코앞에 다가온 태국과의 2연전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퇴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그동안 잘했다는 평가와 함께 둘이서 월드컵 준비 잘 해보자라고 의기투합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눈 맞고 귀 닫은 정몽규 때문에 클리스만의 잔류는 확정되었다라고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정몽규의 클리스만에 대한 신뢰는 무한 애정 그 자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클리스만의 감독 선임 당시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몽규는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자들에게 클리스만이 오면 한국 축구가 독일처럼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선임 후에는 선임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전하면서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이 풍부하다.
설명에 신뢰가 느껴졌다. 최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당시 정몽규의 적극적인 배경 설명과 당당한 선임 이유를 해명한 것으로 정몽규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클리스만의 선임 절차에는 정식 감독 선임 체계인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직접 선임에 관여한 정몽규 회장이 클리스만을 지켜보고 있다는 상황에 협회도 어쩌하지 못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클린스만을 경질하는 데에 위약금이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모금이라도 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그동안 여러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니가 클리스만의 위약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기자는 클리스만과 대한축구협회 간의 계약서에는 아시안컵 4강 진출이 최소한의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강에서 탈락했다면 바로 위약금 없이 경질할 수가 있었지만 4강 진출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위약금의 규모를 남은 계약 기간의 연봉인 70억 원 이상 중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클리스만이 사임할 의사가 없다라는 표현은 경질하려면 위약금을 주든지 라는 의사로 확인된 것입니다. 클리스만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경질하고 싶으면 70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해라라는 배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축구협회가 계약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지 불규정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몽규 회장이 경질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 국민모금 운동으로 시위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국민들의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스만의 좀비 축구로 큰 고생을 한 유럽리그의 한국 축구 선수들은 이제 소속팀의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11일 0시에 브라이턴과 같은 시각에는 황희찬의 울버햄튼은 브렌트퍼드와 홈경기에 출격대기를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11일 오전 5시에 리그 4위 릴과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재는 11일 오전 2시에 선두 레버쿠젠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민재는 4강전에 경고 누적으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승점 44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리버풀과는 9점 차, 4위 에스턴 빌라와는 불과 2점 차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손흥민이 복귀하면서 리그 4위 내로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대표팀은 태국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3, 4차전을 치르는 3월 A매치 기간인 3월 18일 다시 소집될 예정입니다. 월드컵 예선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감독직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